안녕하세요. 닥조입니다. 저는 마케팅과 PR을 대행해주는 에이전시에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에이전시 특성상 여러 직무를 경험해볼 수 있고 또 다양한 고객사의 요청 사항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추면 좋은지 제 개인 경험담을 나눠보고 이런 분들은 적성에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저는 취업을 좀 특이하게 한 케이스라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그런 거더라고요. 준비 과정을 길게 가져가거나 공부를 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지르고 수습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는 미리 한다기보다 아마 이 일을 하게 되면 평생 해야 될 거라서 그건 직접 부딪히면서 해야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사실 에이전시 마케터들은 그런 걸 구분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나게 되는 고객사마다 니즈가 다양해서 맞춰서 운영을 해주다 보면 결국 퍼포먼스 마케터도 되었다가 콘텐츠 마케터도 되었다가 어쩔 땐 디자이너도 되었다가 실무에서는 크게 구분에 따라서 일이 딱딱 나누고 그렇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걸 잘하면 마케팅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소통, 그 다음에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또 다양한 경험입니다. 소통, 모든 마케터들의 숙명이죠. 일단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일이나 메신저로 오가는 서면 소통 능력이 정말 좋아야 해요. 고객사와 외주업체, 협력업체, 또 회사 내부에서도 다른 팀과 일하는 동안 거의 90%가 소통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수많은 오해의 연속이고 나의 언어와 상대방의 언어가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짧게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또 누구나 오해 없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까? 이런 고민들을 매 순간 해야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마 3개월, 4개월 차일 때 일이었을 거예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제 문구랑 인물 사진이랑 원하는 효과 등을 정리해서 보냈거든요. 그렇게 1차 작업이 오고 나니까 인물이랑 문구 배치를 좌우 바꾸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인물과 문구 배치를 좌우 바꿔주세요. 이렇게 수정사항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5분도 안 되어서 수정물이 왔는데 이미지를 말 그대로 정말 좌우 반전을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정말 황당하고 돌이켜보면 소통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요새는 무슨 일이든 다 컴퓨터로 처리를 하니까 다 기본은 해야겠지만 마케터들은 특히 컴퓨터와 더 친해야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소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소셜에 업로드를 하려고 해도 결과 리포트를 보려고 해도 컴퓨터와 친하고 잘하면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금방 방법을 익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매 순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고 이 버튼은 어디에 쓰이는 거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 여력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 일일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겨 쓰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는 매 순간이 사건이고 이슈라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다양한 경험.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알바를 많이 해본 경험도 좋고 해외여행을 좋아한다면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나 책을 많이 읽었다던가 하면서 정말 살면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들이 마케팅 업무에 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결국 90%는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마케터는 개인의 특성과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물이 많이 좌우되는 직업이에요. 개인의 경험치가 다 업무에 녹아들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쓸모있는 순간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했던 경험,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타고 다니며 또 배달 알바까지 하게 된 경험, 또 하물며 사투리를 쓰는 것까지 업무에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마케터가 되려면 마케팅과 경영 등 다양한 전공 지식도 참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서 살면서 딱히 계획하지 않고 닥치며 경험했던 것들을 살려도 또 남들만큼의 마케터가 된다고 생각해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꽤 계시죠? 저 같은 분들은 마케터 하지 말라는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힘들고 또 삶이 매 순간 통제를 벗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이슈들이 매일같이 터지는 게 마케팅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고 또 타고나길 성질이 좀 예민하고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게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 마케팅을 하면서 매 순간 스트레스와 불안에 몸과 마음의 병을 달고 살고 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불면증도 심해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어찌된 일인지 경력이 쌓여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조로운 게 싫고 도전을 좋아하고 사건, 사고를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하면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덤덤함이 있어야 이 일을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이전시 취업의 명확한 장단점을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에이전시는 목표하는 인하우스로 이직하는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성상 고객사가 많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하우스 마케터로 취직하는 경우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경험하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하우스나 브랜드의 경우 마케터로 취직하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처음부터 들어가려면 다양한 자격증, 학력, 스펙 등을 갖추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먼저 에이전시를 거치게 되면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으로 빠르게 경력을 쌓아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중간 조율을 해야 하는 을의 위치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또 퀄리티 관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스케줄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극단적인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부서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건 근데 뭐 새로운 걸 좋아하고 도전의식이 강해도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생각보다 할 말이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마케팅 직무에 대해 궁금하거나 에이전시 취업에 관심이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